오늘은 중국 미디어가 일본은 이류 국가로 전락했다라는 보도에 일본에서 화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의 대도시 부동산 가격이 지금의 중국인의 눈으로 보면 높지 않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네요. 또한 택시 요금도 서양인의 생활 수준에서 보면 저렴한 수준에 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또한 2018년 기록으로 보게 되면 세계 88위에 위치하고 있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하죠. 이처럼 모든 것이 저렴한 일본이지만 일본 내에서는 이류 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모자 세대 간의 빈곤율의 차이는 매우 크다라는 점인데 한부모인 여성의 취업 비율은 약 87%로 경제개발협력기구, 즉 OECD 회원국 간에도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매우 낮은 데다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 사회보장보험의 혜택 또한 기대할 수 없다고 합니다. 빈곤한 모자 세대가 일본을 이류 국가와 일본의 상징이라는 이야기는 결코 과장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이 상대적으로 일본에겐 고용시장에 압력을 가해오고 있는데 애니메이션 강국으로 알려진 일본이지만 애니메이션 업계 종사자의 약 55%는 월 수입이 10만엔에서 33만엔 사이라고 하네요. 중국에서 같은 종사자의 급여를 계산했을 땐 일본의 1.6배를 지급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임금이 전혀 상승하지 않아 일본을 떠나 해외로 나가는 일본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1968년 해외로 나간 인력 통계를 보면 2019년 말 최다인 약 141만 명이 해외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이런 인재 유출은 결국 일본 경제를 위축시키고 기술의 정체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발목을 잡는 가장 중요한 현상 중 하나는 일본의 영세기업인데요. 영세기업을 일본 경제의 허리로 생각해온 일본은 영세기업의 장수에 주력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영세기업은 대려 일본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영세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종합적인 경쟁력이 해외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지만 일본의 전통적인 기업들을 보호하려는 정책을 일본 정부가 계속한다면 자신을 옥죄는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앞으로 일본 내의 경제적 약자와 청년 세대를 지키지 못하고 일본의 장점을 잃어버리고 이류 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지식인들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문제는 경제적 돌발 상황 발생 시 위험도에서 내성이 떨어지는 일반 시민들은 심한 타격을 받고 말 것입니다. 코로나의 발생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의 자살이 늘어나는 이유가 결국 이 지식인들의 견해가 맞다는 유력한 증거로 자리하고 있다고 끝맺었습니다. 일본 반응 몇 개만 추려봤습니다. 중국이나 한국에서 주택 구입 가격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고 일반 시민들은 구입을 하기 힘든 정도이다. 젊은이는 고학력을 갖추고 사회에 진입하지만 취업난에 아르바이트도 없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미래를 맞이하고 있다. 물가도 일본보다 높고 일반 시민의 생활도 어렵고 기업도 비투성이일 뿐이다. 그러나 일본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물가도 싸고 생활도 편리하다. 미혼모에 대한 행정 지원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중국, 한국, 일본 과연 어느 나라가 살기 좋은 것일까? 절대 일본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조금이라도 헐뜯을거리가 생기면 일본을 뜯고 있으니 불쌍하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메이지 이후 발전을 거듭하는 선진국이다. 중국과 한국이 일본의 쇠퇴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선진국인 일본은 미래의 한국과 중국의 모습이다. 고령화, 저출산, 산업공동화, 경쟁력자, 저성장화. 이것은 모두 미래의 개발 도상국에서 일어날 일이다. 댓글을 보고 있으면 일본이 이렇게 된 이유를 잘 알 것 같다. 아직도 일본은 선진국이라는 인식으로 양반다리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중국인이 아직도 일본 제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과연 그럴까? 게다가 자신들이 부유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 부동산 도쿄 저렴한 게 사실이고 임금은 예전과 변함없고 또 미래도 없다. 네, 위에 적은 여러 가지 의견 중에 가장 눈길이 가는 것은 일본 내의 영세기업인데요. 이 영세기업의 수가 100만 개에 육박한다고 하죠. 이 기업들은 일본의 발전과 함께해왔지만 세대를 거쳐오면서 일본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든 일본의 짐으로 남은 게 현실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